자, 23년 9월입니다. 23년 9월 주제 문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 문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주제 문제랑요, 요지랑, 그 다음에 제목 있죠? 요 제목, 요 세 가지는요, 풀이하는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요, 풀이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첫 번째 문장을 반드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강의 저번 거 이거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했던 거. 예, 요지 문제 요거 했던 거. 요거 들으신 분들은 지금 생각이 나셔야 돼요. 여기 그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첫 문장, 소재, 추가 진술. 이런 거 좀 중요하다. 첫 문장에서요, 소재를 잡으시고요. 소재, 장소적 배경 이런 것도 괜찮죠? 등장인물 이런 거 잡으시고, 소재 잡으시고,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은 첫 문장에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노동자들이 소재인가 보다. 노동자인데 어떤 노동자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소재인가 보다. 이러면 돼요. 다른 문화적 배경이 뭡니까? 아니,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저씨가 한 분 계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소재 잡으시고요. 그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잡자.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잡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잡아볼게요. 첫 문장 들어갑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의 상호작용. 누구와의 상호작용이냐면요. host popu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스트가 주인입니다. 주인. 호스트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주인.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되는 인구들,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주인 인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지 주민들이죠. 예를 들면은 우즈베키스탄 아저씨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근데 한국인들하고의 관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요, might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어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죠. 추가 진술 뭐라 그럽니까 지금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문화적 배경이 다른 노동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호스트 파퓰레이션하고 현지 주민이죠. 현지인들, 주인이 되는 주민들, 현지인과의 상호작용을 했어요. 상호작용. 그런데 이게 뭐 한다고요? 생산성을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소재. 근데 추가 진술. 상호작용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due to 뭐뭐 때문에요. due to 뭐뭐 때문에요. positive, 긍정적인, external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효과. like 뭐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냐면요. 지식 spillover 같은. spillover가 뭐니? 이거 파급 효과 이럴 때 파급이라는 단어인데 이거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외부 효과가 뭔 소리인지 한글로 해석은 나와 있는데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고 지식 파급? 노동자들이 지식 파급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이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소재랑 추가 진술을 중점적으로 잡았죠. 근데 이거 뭐예요? due to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는 지금 핵심이 아닌 거예요. 걔는 성적이 올랐어. 뭐 때문에 성적이 올랐냐면 이거 저거 때문에 성적이 올랐어. 지금 여기 필자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걔가 등장인물이고 추가 진술은 성적이 오른 거죠. 근데 뭐뭐 때문에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부가적인 단서인 거죠. 만약에 그 다음 문장에서 성적이 오른 원인에 대한 추가 진술을 한다. 이러면 얘가 이제 핵심 진술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일단은 뭐뭐 때문에라는 얘기 나오면 너무 쫄지 마요. 알아먹으면 뭐 하면 되겠죠. 근데 뭔 소리인지 몰랐어.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쫄면 다 그냥 나가리야. 쫄지 마, 절대. 쫄면 그냥 나가리 된다니까요. 절대 쫄지 마시고요. 자,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어쨌든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나 봐요. 같은이죠. 심지어 이것도 완전 예시잖아요. 지식 스필로오버 같은이니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예시일 뿐인 거예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나 봐. 이 정도 잡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 더 할 필요 없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아무 문제 없다. 어떤 단어 몰라도.
자, 그 다음에요. 뭐 하셔야 되냐면요. 그 다음 단계. 그럼 이제 풀이의 과정,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이 첫 문장, 우리 파악한 첫 문장 있죠? 첫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요. 뭐라고 하느냐. 파악하셔라. 가지고 같은 얘기하면은 이거 핵심 내용인가 보다. 다른 내용 얘기하면 반대 얘기하면은 이건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소론이었구나. 반대가 진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죠. 볼게요. This is 이건요.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예. 문화적 배경이 다른 노동자들이 현지인하고 상호작용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요. 됐죠? 그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건요. 오로지요. 이득이 될 뿐입니다. up to 어느 정도까지, 뭐뭐 정도까지. up to 뭐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특정 정도까지만 오로지 이득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특정 정도까지만 오로지 이득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정 정도까지만 오로지 이득이라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득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득입니다. 안 그래요? 나중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은 얘기 했습니까? 아니면 살짝 바뀝니까? 바뀌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세 번째 문장에서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을 잡아주면 여기가 진정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겠네. 마음 여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When, 뭐뭐 했을 때, the variety of backgrounds, 백그라운드의 다양성. 아까 전에 문화적 다양성이죠. 문화적 다양성의, 다양성이, 배경의 다양성,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크면 이랬어요.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올지 나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경이 다양한데 이게 너무 이 다양성이 커버리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득이 되는데 너무 커버리면 다양성이 그러면 이득 안 돼요. 이런 얘기 나와주면 땡큐죠. 맞나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합니다. fractionalization. 어려운 단어라서 분열이 may cause 초래할 수 있어요. 지나친 transaction costs 이렇게 돼 있죠. transaction 이러면 거래입니다. 거래. 지나친 거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for 뭐에 대한 지나친 거래 비용?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대한 지나친 거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친구들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긴 하긴 해. 되게 헷갈린다. 이런 정도의 친구들 포함해가지고요. 간단합니다. 흐름을 좀 잡아볼게요. 내용 흐름을 간단하게 잡아드릴게요. 이런 거 연습해봐요. 되게 편합니다. 첫 번째, 배경이 너무 다양하대요. 배경이 다양한 게 너무 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열이, 여기 나왔죠? 분열이 초래할 수 있대요. 갑자기 분열이 나왔어요. 뭔 소리냐? 쫄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핵심 소재가 뭐였어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노동자들. 이 사람들 핵심 소재였죠? 근데 문화적 배경이 다른 노동자들이 있어. 이분은 우즈베키스탄, 이분은 우크라이나, 이분은 타지키스탄, 이분은 볼리비아, 이분은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에 우간다 이런 데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 거야. 우리 회사 공장에 노동자가 5명 있는데 5인 공장인데 근데 국적이 5개야. 그러면 배경이 다양한데 이게 너무 다양한 거죠. 이렇게 되면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 생기니? 지나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선생님 거래 비용이 뭡니까? 쫄지 마셔. 추가 진술 나와요. 추가 진술 나옵니다. 뭐에 대한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의사소통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우고 요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소통 거래 비용 지나치다. 이렇게 돼 있죠. 의사소통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뭔 소리일까요? 소통이 안 된다. 소통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맨날 통역사 불러야 되고 맨날 일할 때마다 팝하고 켜야 되고 일이 안 된다. 일이.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야, 쟤 뭐라는 거냐?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야, 쟤 뭐라는 거냐? 얘는 또 뭐라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낮춰버릴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 결국 뭔 소리입니까? 너무 배경이 크면 생산성이 낮아진다. 왜? 의사소통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글의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절반 가까이 왔는데요. 근데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잡았어요. 완전 땡큐죠? 그 다음 첫 단어 보세요. 다양성은 이렇게 돼 있죠. 다양성 핵심 아닙니까? 다양성. 아까 전에 우리 회사의 5인 사업장인데 국적이 5개, 사용하는 언어 5개, 다양성이죠? 근데 이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의 뇌피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앞부분에 따르면 다양성이라는 건 좋은 거다 아니면 너무 심하면 문제다. 너무 심하면 문제다. 이런 거는 대답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다양성은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뭐도 또한 해요. 이렇게 돼 있죠. 다양성이라는 건요.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요. 또한 영향을 줘요. quality of life, 삶의 질에 영향을 주죠. inner location, 지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래요. 그럼 지역의 삶의 질에 다양성이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삶의 질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겠니?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주겠니? 요 글만 갖고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이 여기 앞에 나왔던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다양성, 다른 문화권에서 온 노동자들 이런 다양성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말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내가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tolerant. tolerant는 뭐 잘 견디는, 인내심이 있는, 관용하는. 관용이 뭐냐면 이제 그 잘 견디는 거예요. 용서 잘 해주는 거, 이해 잘 해주는 거. 관용적인 native population, 현지 사람들, 관용적인 현지 사람들은 가치를 둘 수 있어요. 다문화 도시 또는 지역에 가치를 둘 수 있죠. 뭐 때문에 가치를 둘 수 있냐면요. 증가 때문에 가치를 둘 수 있어요. 범위의 증가요. 뭐의 범위요? 이용 가능한 제품이라거나 물건이라거나 상품이라거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의 증가 때문에 이용 가능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증가 때문에요. 다문화 도시나 지역 이런 데 가치를 둘 수 있어요. 관용적인 현지인들은요. 이렇게 돼 있죠. 다문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슈퍼 갔는데 우간다 슈퍼 생기고 이쪽에 뭐 철물점 갔는데 우즈베키스탄 철물점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지겠죠. 그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관용적인 현지인들은 다문화 도시나 지역을 가치를 둘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diversity, 다양성은요. could be perceived, 인지될 수도 있죠. 뭐라고 인지될 수 있냐면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이다라고 인지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다. 이거 괜찮다. 나 이거 좋아. 가치를 둘 수 있어. 나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력이 없는 특징이다라고 인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한다면 현지인들이 인식한다면 그것을 뭘로 인식한다면 왜곡으로 인식하는 뭐의 왜곡?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해석 잘 안 된다고 치고요. 여러분 핵심어가 뭔 줄 알아요? 이 문장에서? 반대로 왜곡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현지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문화를 가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왜곡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 두 문장의 핵심인 거고요. 뭐의 왜곡이니 이 부분은 핵심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 안 된다고 제발 쫄지 마시라는 거죠. 글의 흐름상 이 앞부분은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뒷부분은 왜곡이라고 왜곡이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초록색 형광펜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설명을 이따가 일단 문제 정답 찾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에 거의 막판까지 왔어요. 막판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하늘색, 초록색 형광펜 쳐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 뿐 기본적으로 흐름의 변화는 지금 얼마든지 잡았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지금 형태 보시면은 첫 번째 뭐예요? 맨 첫 번째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소재 뭐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노동자와 현지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단서는 아닌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오로지 이득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 너무 크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래 비용이 비싸죠. 의사소통 거래 비용이 비싸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산성이 낮아져 버려. 처음엔 좋은데, 이게 너무 다양하면 생산성이 낮아져 버려.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치를 둬. 네이티브 파퓰레이션이에요. 현지인입니다. 관용적인 현지인은 다문화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반면에, 자, 바뀌었죠? 반면에 또 뭐라고 인식될 수도 있냐면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죠. 이게 이제 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 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읽고 해서 이런다고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주제유지 문제요. 보통 우리가 쉽다고 인식하는데요. 주제유지 쪽에서 3점짜리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요 정도까지 보시고 일단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선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지 볼 때는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선지 볼 때는 정답이 절대 아닐 것 같은 거 있죠. 절대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닌 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한 것들을 선생님 2개, 3개면 어떡합니까? 냅두세요. 그럴싸한 것들은 냅두세요.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이쿠, 글씨가. 나쁘지 않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내비두세요. 옆에다가 동그라미 표시 딱 주고 내비두세요. 해볼게요. Roles of culture, 문화의 역할. 인종 집단, 문화 집단, 민족 집단이죠. 정확하게는 민족 집단에서의 문화의 역할 이랬습니다. 각각의 선지에도 항상 뭐가 있다? 소재가 있습니다. 각각의 선지에 소재가 있죠. 선지 1번의 소재는 민족 집단이죠. 그죠? 민족 집단이 핵심 소재고요. 그 민족 집단 속에서 문화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소재 중에 민족 집단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뭐 일본인들, 우리나라에 사는 볼리비아인들 이런 민족 집단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절대 아니다. 2번 contrastive, 대조적인 aspects 측면 of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 측면이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핵심 소재죠? 문화적 다양성 본문에 나오죠? 명백하게 여기 나오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현지인들 간의 상호작용.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나오죠? 그러면 문화적 다양성 명백하게 핵심 소재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 명백하게 지금 내가 다 초록색 형광펜 쳐놨어요. 대조적인 측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 나쁘지 않다. 3번 부정적인 인식, perspective, 관점 of national identity. 국가 정체성이죠.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정체성이 핵심 소재인가요? 이 글 전체가 지금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살 때 좋다고 보는 일도 있지만 나쁘다고 보는 일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이었잖아요. 국가 정체성은요,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여기요. 요거 한 단어 딱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건 해석이 좀 헷갈려요. 좀 이따 볼게요. 했던 거. 요게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진짜 안 나오거든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이 아니다. factor, 요소들. 생산성의 요소들. 자, 생산성 차이의 요소들이네요. 보니까요. across countries 이렇게 돼 있어요. across countries는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across countries는 국가마다. 여기는 여러 개의 국가가 나와 있나요? across countries는 나라마다 생산성 차이의 요소가 있어요. 이거 이런 내용인데 여러 국가 나옵니까? 여러 국가가 나온 적이 없죠.
여러 국적을 가진 문화적 배경을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만 여러 나라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생산성 차이가 있고요. 그 생산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4번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런 거 안 나오죠. 정책 보이는 순간 나오십니다. 왜일까요? 정책은요, 본문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정책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정책이 등장한 적이 없죠.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차별을 예방하려는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문화가 섞여 있을 때 일어나는 효과에 대한 글입니다. 차별에 대한 글 아니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정책에 대한 내용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닌 걸 제끼다 보니 정답은 2번이라고 간단하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요.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what, 뭐만 것이죠. 그들이 간주하는 것, 뭐뭐이다, 뭐뭐이다 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다 라고 그들이 간주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클래스면요, 이런 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근데 1학년 시험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영어적 표현이죠. 영어적 표현에 좀 익숙하시라고 한번 쪼개봤어요. consider,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문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consider to, 뭐뭐 이러면 뭐뭐라고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목적어 필수고요. consider 목적어 필수 나오거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문법 시간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consider to be 이러면 뭐뭐라고 간주한다. 당연히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다. 고 그들이 간주하는 것. 국가 정체성, 한민족 이런 거죠. 국가 정체성에 대한 왜곡이다. 다인종은 다문화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왜곡이다. 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이다. 다문화라는 건.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이해되시나요? 한민족이 있어야 국가 정체성. 이랬는데 야 여러 민족 사람들이 왔어. 다문화가 왔어. 야 이거 국가 정체성이 왜곡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즉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조되는 측면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확정하겠습니다. 설명 굉장히 자세하게 했고요. 이거 들으시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위권이면요, 상위권 이상이면요, 많은 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위권 이하잖아요.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개념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냥 문제만 푸는 스타일인데, 문제 풀 때 자기가 느끼는 거지. 야, 이거 자신이 없다.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다. 나는 많이 풀긴 했는데 자신이 좀 없다. 왠지 좀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세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케이스는 정확하게 일단은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개념 또는 감 이런 거를 머릿속에다가 확실하게 장착을 하신 다음에 그때 많이 풀면은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트레이닝이 없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글의 흐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 문제만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죠. 그런 케이스는 고3 돼가지고 아마도 박살 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이하인데 나는 좀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면 많이 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영상 보면서 와 그러네 이거를 계속 한번 보세요.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쫄지 말고. 알았죠?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쫄지 마십시오.